자, 그러면 다시 자, 오늘은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떤 걸 했었냐면 단항식에다가 다항식을 곱하는 걸 했었다. 그러면서 그때 뭘 했었냐면은 단항식에다가 다항식을 곱할 때 얘를 분배하고 분배한다. 그래서 분배 법칙이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분배하고 분배해서 곱해주고 가운데 있는 연산을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 하면은 다항식과 다항식을 서로 곱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의 항을 분배, 분배, 그리고 또 하나의 항을 분배, 분배 하겠다라는 거지. 어떤 연산하에서? 요런 연산하에서. 그러면 얘를 연산을 분배를 했을 때는 AC 더하기 AD.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분배를 했을 때는 BC 더하기 BD. 그러면 얘네들을 뭐 했다? 했다. 이런 식으로 분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녀석을 보고 분배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러한 다항식의 곱셈들 중에서는 몇 가지 공식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이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은 식을 두 번 곱할 때 우리 같은 걸 두 번 곱한다. 그래서 이거를 제곱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죠. 자, 그러면 실제로 얘 한번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분배하고 분배했어요. 그럼 a제곱 더하기 ab. 자, 분배하고 분배했어요. ab b제곱. 자, 그런 다음에 동류항들끼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류항들끼리 묶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을 보고 완전 제곱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부호가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a 빼기 b, a 빼기 b 얘네들이 곱해진 상황. 그러면 얘는 a-b의 완전 제곱인데 그럼 이것도 분배하고 분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a제곱 빼기 ab. 그리고 얘도 분배를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그래서 동류항들끼리 묶어서 정리를 해봤더니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됐더라.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우리 앞으로 수학하면서 외워야 될 거,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거 너무나도 많다, 그죠? 그런데 완전 제곱식 하나만 외우기도 벅찬데 두 개를 외우려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공식, 어떤 경우에는 이 공식. 복잡합니다. 그래서 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공식은 합공식, 합에 대한 공식만 외워요. 그러면 이렇게 차가 섞인 녀석은 여기서 변형만 해주는 거야.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주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얘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 그럼 A 빼기 B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자, A 빼기 B라고 하는 거는 A에서 뭐를? 마이너스 B를 더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합공식에서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한번 대입해봐. 그랬을 때 B가 홀수개만큼 곱해져 있는 거는 부호가 반대로 바뀔 거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제곱계, 그러니까 짝수번만큼 거듭제곱이 되면 얘는 B를 제곱을 하나? 마이너스 B를 제곱하나? 어차피 부호는 그대로 플러스일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부호가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공식을 외울 때는 합공식만 외우고요. 그리고 차에 대한 공식은 거기서 변형을 해줘라.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해준 거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좀 스마트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합차 공식. 합차 공식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분모 유리화를 할 때도 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학 상단원을 가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가서도 이 합차 공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곱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많이 마주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뭐냐? 똑같은 거 두 개를 더하고 똑같은 거 두 개를 뺐어. 그럼 이거를 전개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전개하고 전개했어요. 그러면 a제곱 빼기 ab. 자, 전개하고 전개했어요. 그럼 더하기 ab 빼기 b제곱. 그러고 나서 동류항들끼리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호고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됐다. 똑같은 거 두 개 더하고 뺏는 걸 곱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요게 합차 공식입니다. 혹은 제곱 빼기 제곱꼴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차 공식. 그다음 세 번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활용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특히 요거 다음 단원이 인수분해 단원에서요. 보면은 만약에 x 더하기 a라는 식과 x 더하기 b라는 식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전개가 될 때 한번 봅시다. 하나, 둘. 그럼 x제곱 더하기 bx. 하나, 둘. 그럼 ax 더하기 ab. 자, 그래서 동량들끼리 묶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 즉 x에 대한 2차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우리 이제 얘를 전개를 하는 과정,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걸 전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녀석이 인수분해입니다. 이제 반대로 2차식을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과정으로 반대로 가는 과정에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합, 곱으로 정리가 되더라. 뭐에? 2차식에, x에 대한 2차식에서. 그러면 1차항의 개수는 합, 그 다음에 상수항은 곱. 이렇게 되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네 번째 공식은 사실 문제를 풀다가 좀 유연하게 전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예제 6번 한번 봅시다. 지금 꽃밭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폭이 2인 b를 제외한 넓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b를 제일 가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랑 똑같다? 이 폭이 이런 부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꽃같이 이 부분이랑 결국 넓이가 똑같겠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5a 빼기 2 가로 길이,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3a 빼기 2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이거 두 개의 곱. 그래서 5a 빼기 2 곱하기 3a 빼기 2. 자, 그리고 이거 한번 전개해 볼게요. 분배해서 15a 제곱, 분배해서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6a 더하기 4. 그래서 15a 제곱 마이너스 16a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런 식으로 변환하는 거, 이 과정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예제 7번이랑 예제 8번 쌤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예제 7번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냐면은 치환입니다. 같은 식 혹은 같은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우리가 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번식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다항식이랑 뒤에 있는 다항식에 보면 공통으로 2x-3y라고 하는 이 식이 공통으로 쓰였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하나의 문자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석이 가능해지더라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면 a제곱, 그리고 얘네 둘 합, 얘네 둘 곱, 이렇게. 대신 이 문제를 풀 때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틀립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식은 xy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래 문자로 돌려놔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쭉 다 전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전개 한번 해보면 요거 제곱 빼기 2배의 얘네 둘 곱, 그러면은 6이니까 6xy 더하기 요거 제곱 9y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x 마이너스 6y, 요거는 분배 마이너스 24. 그러면 얘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2x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고 나면은 끝나더라. 만약 이 치환을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연산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한 다음에 동량들끼리 다 찾아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딱 4줄이면 끝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방법이 치환입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에서 보면 3x-y, 3x 플러스 y, 이거 같지 않네요. 당황하지 말고 뒤에 있는 녀석들을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y 플러스 4 플러스 y 마이너스 4.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3x 마이너스로 전체를 묶어서 y 빼기 4. 이렇게. 그 다음 얘는 3x 플러스의 y 빼기 4.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 y-4라는 녀석 자체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x 빼기 a 3x 더하기 같은 거 두 개 합, 같은 거 두 개 차, 합차 공식이 되겠죠.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되겠네?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되겠네? 마찬가지 우리가 치환을 했는 거는 원래 문자로 돌려놓고 계산을 마무리해주자. 그리고 전개할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전개까지 마무리를 짓자. 그럼 9x제곱 빼기 이건 y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16.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완전제곱식 공식 이용해서 쌤이 바로 전개했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합차 공식 이용해서 전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도 완전제곱식 이용해서 전개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1차항의 개수 상수항 정리하는 공식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숫달이 되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숫달이 되지 않으면 하나하나 전개를 해야 되고 그러면 계산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좀 체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치환 문제 중에서 그래도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예제 8번입니다. 자, 예제 8번 같은 경우에는 치환을 할 수 있는 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예요. 자, 볼게요. 지금 이것처럼 1차항의 개수가 전부 다 1인 1차식 4개의 곱이에요. 근데 1차항의 개수가 1인식을 서로 2개를 곱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얘네들 상수항의 합이 1차항의 개수가 된다 그랬고 얘네들 곱이 상수항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상수항들의 합이 같거나 아니면 곱이 같은 것들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몇 개씩? 2개씩. 2개씩 짝을 지어주는 거야.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마이너스 1이랑 그러면은 7이랑 2개 묶어주면 합이 6이죠. 마찬가지 2랑 4랑 2개 묶어주면 합이 6이죠. 그럼 합이 6이라는 얘기는 뭐? 1차항과 2차항이 같아질 거다. 그럼 실제로 같아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랑 얘랑 2개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6x 빼기 7. 얘네들 2개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8. 그러면 우리 예제 7번의 1번처럼 같은 부분이 나오더라. 그러면 치환을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치환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그 기준이 뭐? 상수항들의 합 또는 곱이 같은 것들끼리 2개씩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개 한번 해볼게요. a제곱 2 더하면 1이네요. 그럼 1차항 개수 1. 자, 2 곱하면 마이너스 56. 그리고 이 a 자리에다가 원래 문자 대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쭉 전개를 해서 식 마무리.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둬야 되니까 요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